100년 가까이 이 방어선을 뚫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금껏 본 적 없는 규모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연나라의 명장! 진계가 이끄는 군대입니다! 100년을 지켜온 이 땅이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시간 너머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요동의 너른 벌판, 그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방어선 위에서 갈매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국경을 지키던 병사였습니다. 갈매에게 이 방어선은 삶의 터전이자 대대로 물려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성벽의 그림자 아래서 자란 그에게 국경을 지킨다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갈매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성벽 위를 순찰했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를 등지고 저 멀리 연나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그 평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 아래로 펼쳐진 논밭과 마을들이 이 방어선 하나에 기대어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갈매가 지키는 이 방어선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조선은 이 요동 방어선을 통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연나라를 막아왔습니다. 갈매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벽 곳곳에는 그 오랜 세월의 흔적이 이끼와 함께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단순한 담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산세를 따라 촘촘히 이어진 성체와 봉수대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느 한 곳이 뚫려도 곧바로 다음 거점에서 병력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갈매는 어릴 적부터 이 구조를 몸으로 익히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봉우리에서 신호가 오르면 어느 성체가 응답해야 하는지 그는 눈 감고도 읊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높은 봉우리마다 세워진 봉수대에서는 밤낮으로 병사들이 불침번을 섰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 소식이 순식간에 방어선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눈과 귀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산줄기를 따라 점점이 이어진 봉수대의 불빛은 밤이면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갈매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숱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연나라가 세력을 넓혀가며 몇 번이고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 방어선이 그들을 막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의 흙한 줌에도 우리 조상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단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매는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쓰다듬어 보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갈매가 자라나는 동안 국경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큰 전투 없이 소규모의 충돌만 간간히 있을 뿐이었고 병사들의 삶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갈매는 그런 평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동료들과 어울려 마을 어귀에서 웃고 떠드는 것이 그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해 사이 서쪽 국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나라가 국력을 크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나라는 상고,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에 이르는 5개의 군을 정비하며 북방 이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잇따라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라 불리던 세력들마저 하나둘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연나라 쪽에서 이제 청동이 아닌 훨씬 단단한 새로운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갈매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상인들은 그 금속이 청동보다 훨씬 검고 훨씬 단단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방어선을 넘어 왕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평화에 익숙해진 나라는 정작 큰 전쟁에 대한 대비가 예전만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평온 속에서 병기를 새로 벼리는 일도 병력을 늘리는 일도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연나라가 자국 최고의 장수 진계를 앞세워 대군을 동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계는 일찍이 동호를 정벌해 커다란 영토를 얻어낸 연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국경 너머까지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갈매 역시 그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국경의 병사들 사이에서 진계라는 이름은 이미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진계가 정말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것인가? 병사들의 얼굴에 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밤마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이 자꾸만 오르내렸습니다. 방어선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병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봉수대의 불침번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갈매 역시 무거운 갑주를 챙겨 입고 자신이 맡은 성체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지는 갑옷을 그는 몇 번이고 고쳐 메었습니다. 며칠 후 서쪽 지평선 너머로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나라의 대군이 다가오는 신호였습니다. 갈매는 성벽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 너머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깃발의 수가 짐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진계를 가리켜 현명한 장수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앞세우기보다 지형을 정교하게 활용하고 병력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용병술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부대는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이 몇 번이고 지형을 살피며 오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연나라군은 정면으로 곧장 밀고 들어오는 대신 여러 갈래로 병력을 나누어 방어선 곳곳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곳에 병력을 집중해 막아내야 하는 고조선 쪽에는 특히 까다로운 전술이었습니다. 어디를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어선을 지키던 고조선의 지휘관은 병력을 나누어 각 거점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곳 한 곳의 병력은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갈매가 있는 성체에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병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의 절반이 다른 거점으로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첫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연나라 병사들이 성벽 아래로 몰려들었고 고조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화살을 쏟아부으며 맞섰습니다. 갈매 역시 정신없이 활 시위를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손끝이 아려오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눈앞의 적을 향해 화살을 날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나라의 병력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한 무리를 겨우 물리치면 곧이어 또 다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활을 쥔 팔이 후들거리고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 마실 틈조차 없었습니다. 연나라군은 밤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든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압박해오니 고조선 병사들은 제대로 눈을 붙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갈매의 눈은 며칠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깐씩 눈을 붙이는 사이에도 그는 창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갈매는 쓰러진 적병의 무기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보아온 청동 무기와는 확연히 다른 빛깔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게 빛나면서도 훨씬 단단해 보이는 낯선 금속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날 끝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져본 갈매는 그 단단함에 새삼 소름이 돋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금속을 철이라 부르게 됩니다. 당시 중원 지역에서는 이미 철을 다루는 기술이 청동보다 한 발 앞서 발달해 있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원의 대장장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갈고 닦아온 터였습니다. 반면 고조선의 병사들이 든 무기는 여전히 청동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반도에도 철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아직 전군을 무장시킬 만큼 널리 퍼지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힘으로 부딪혀도 무기의 내구성부터가 차이가 났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청동 무기와 부딪힐 때마다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고조선 병사들의 청동 창과 검이 하나둘 나가고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매 역시 자신의 창끝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기의 차이가 곧 병사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부러진 창을 쥔 손으로는 다음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방어선의 지휘관은 이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병력을 보존하며 한 걸음씩 물러나는 쪽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병사들의 목숨만은 지켜야 한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 병사들은 하나둘 성체를 뒤로하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갈매 역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성벽을 등져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 오랫동안 지켜온 그 자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왔던 그 성벽이 이제는 낯선 이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미리 정해둔 다음 거점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봉수대의 신호를 따라 흩어진 병력이 다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갈매는 그 대열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줄어든 것을 씁쓸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 몇몇의 이름을 그는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거점에서 병사들은 다시 진영을 갖추고 연나라 군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계의 부대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방어선은 그렇게 조금씩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경계선이 날마다 조금씩 안으로 좁아져 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이런 후퇴가 거듭되었습니다. 하나의 거점이 무너지면 다음 거점으로, 그마저 위태로워지면 또 다음 거점으로 100년 동안 지켜온 땅이 그렇게 하나둘 연나라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봉수대들이 하나씩 연나라의 깃발 아래 놓이는 것을 병사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갈매를 비롯한 병사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갑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무기는 이가 나간 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설지언정 무너지지는 말자. 그것이 병사들 사이의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병사들은 다음 거점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병력은 방어선의 가장 동쪽 마지막으로 남은 거점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갈매는 그 성벽 위에 서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는 이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마을들이 훤히 보일 만큼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왕궁에도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상당한 영토가 연나라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정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선왕은 병력을 더 보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거점에서 병사들은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저항했습니다. 갈매 역시 무뎌진 창을 고쳐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병력의 차이도 무기의 차이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화살은 바닥을 드러냈고 성한 창을 든 병사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거점마저 뚫리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조직적인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갈매는 동료들과 함께 부상병을 부축하며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신음하는 동료를 등에 업은 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왕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무모한 싸움은 병사들의 목숨만 헛되이 잃게 할 뿐이다. 병력을 물려 새로운 경계를 정하라. 힘겨운 결정이었지만 나라 전체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선왕은 그 명을 내리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고조선과 연나라는 만번안이라는 곳을 새로운 경계로 삼게 되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지켜온 땅에서 무려 2000여 리에 이르는 영토가 연나라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사료는 이 일로 고조선이 크게 쇠약해졌다고 전합니다. 오랜 세월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요동벌판 대부분이 이제는 연나라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매는 그 후퇴의 대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동료를 잃었지만 병력의 상당수는 목숨을 부지한 채 새로운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판단이 최악의 전멸만은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정면으로 맞섰다면 살아남은 이들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었습니다. 갈매는 새로운 국경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좁아진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병사들은 다시 성벽을 쌓고 봉수대를 세웠습니다. 빼앗긴 땅에 대한 아쉬움은 컸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새로 쌓아 올리는 성벽 위로 병사들의 구슬땀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땅을 잃었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질서 있는 후퇴가 병력을 지켜냈고 그 병력이 다시 새로운 국경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갈매는 그 사실이 이 패배 속에서도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땅은 줄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갈매는 문득 예전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땅의 흙 한 줌에도 우리 조상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단다. 비록 그 땅의 상당 부분을 내주었지만 그 정신만은 새로운 국경 위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매는 새 성벽의 돌 하나를 쌓아 올리며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전쟁을 겪은 뒤 고조선 안에서도 철이라는 새로운 금속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뼈아픈 패배를 통해 낡은 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훗날 고조선에도 철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대장간마다 새로운 금속을 다루는 법을 익히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의 역사를 승리의 기록으로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진계와의 전쟁은 패배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법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00년을 지켜온 자부심은 꺾였지만 나라의 명맥만은 끝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진 명맥 위에서 고조선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갈매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새로운 국경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전만큼 넓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곳 역시 지켜야 할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종종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옛 방어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면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옛 이야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 요동방어선 인근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그 일대에서는 당시 병사들이 썼던 무기와 성체의 흔적이 발굴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